선생님하고 한국인의 손, 한국인의 마음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됐어요. 그때 전통에 대한 거, 처음으로 그 전통에 대한 거를 접하게 되면서 세월은 흉내를 낼 수가 없구나. 세월은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원형을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구나. 이번에 주제를 잡은 게 덤벙주초 위에 세운 집이에요. 덤벙주초라고 하는 거는 돌을 덤벙덤벙 놓았다고 해서 덤벙주초인데, 요즘에 집을 지을 때는 터를 잡기 위해서 땅을 팝니다. 땅을 파고 거기에 철근을 얼기설기 놓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기초를 잡지요. 하지만 예전에는 터를 잡은 후에 바닥을 다져요. 바닥을 다진 다음에 적당한 크기의 돌을 덤벙덤벙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어요. 덤벙주초는 이렇게 적당한 크기의 돌을 가져다가 덤벙덤벙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제대로 된 원형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안동에 가서 사진을 찍게 되었고, 안동에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또 새로운 욕심을 낸 게 유교 문화의 원형을 사진을 찍고 싶다. 저는 한옥을 사랑하고 한옥을 지키기 위해서 한옥의 원형을 기록하는 사진가입니다. 아니, 이 집은 남편분 씨 새거지이고 그 문익점 선생의 후손이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이 집에는 예전에는 돈이 많았대요. 돈이 많아가지고 일제강점기 때 돈을 수레에 담아가지고 목포까지 끌고 갔대요. 여기는 대구 화원인데 그 목포까지 돈을 수레에 담아서 끌고 가서 독립자금으로 대고, 그 돈이 어디 가느냐 하면은 자손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이 없어서 책 사러 가는 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돈을 독립자금으로 보내고, 독립자금으로 보낸 돈의 일부를 책을 사서 가지고 와서 후손들도 공부를 하였지만, 이 집의 인수문고라고 개인 문고로서 가장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는 만권단이라는 인수문고를 가지고 있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책을 사서 모으게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많은 학자들이 이 집에 모여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에 집이 된 곳이 이쪽 광거당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매화가, 홍매화가 피어 있는데, 저는 이 홍매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독립자금 받아서 산화된 분들도 계셨지만, 이 붉은 홍매화가 이분들의 핏값으로 이루어진 마을이 아닌가. 이런 정자에는 풍혈이라고 해서 바람구멍이 있어요. 이런 바람구멍이 있는데 이런 무늬는 다 구름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풍혈. 근데 이 풍혈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풍혈로 인해서 오랜 시간 바람이 통하기 때문에 비가 들이치고 이 나무 위에, 나무판 위에, 나무마루 위에 비가 들이쳐도 나무가 썩지 않는데요. 근데 이 풍혈이 만약에 막혀 있다면 나무가 썩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앉아있을 때는 나는 천상세계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상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구름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옥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역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있는 모양 그대로 집을 지었다고 해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예천에 있는 집인데 초간 권문회 선생이 지은 집이에요. 초간 권문회 선생이 집을 지을 때도 이 앞에는 계곡이 흘렀고, 약간 높지 않지만 야트막한 바위돌 위에 돌들을, 적당한 크기의 돌들을 주워다가 기단으로 삼아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초반 권문회 선생은 낙향 후에 이곳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대동 운부군옥을 편찬하셨다고 해요. 그 대동 운부군옥이 이 목판본이고, 이 목판본은 지금 예천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문은 불발기 문이라고도 하고 불발기 창이라고도 하는데, 이 팔각형의 창을 내서 여기는 한 겹으로 창호지를 바르고요, 문에다가는 양면으로 발랐어요. 근데 양면으로 발라서 문을 만들어 놓고 이 창에다가는 한 겹의 창호지를 발라서 여기는 불발기 창이라고 불렀어요. 그거는 안에 어른이 주무시고 일어나서 촛불이나 호롱불을 켰을 때 안이 환하게 비치면 어른이 일어나셨구나 하는 거를 밖에 있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불발기 창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이런 데 갔을 때 왜 여기는 멋을 내기 위해서 팔각형의 창을 냈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멋을 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기능적인 면에서 어른이 일어나셨는지 문을 열어보기보다는 밖에서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종가도 아니고 그냥 일반 한옥이에요. 일반 한옥인데 후손들이, 이 집에 사시던 분들이 한 20-3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후손들이 한 70명 정도가 된대요. 근데 번갈아 가면서 청소를 하고 번갈아 가면서 이 집을 관리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청소를 한대요. 청소를 하지만 어떤 분은 시간이 많으면 풀도 뽑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바쁜 사람은 대충 청소를 하지만 그래도 이 집에 살았던 예전에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이 집 할머니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반다지에 올라가서 소박을 꺼내서 내려오는 자손을 위해서 음식도 대접하고 먹을 걸 주셨기 때문에 그때 모습을 그대로 놔두고 지금도 여기를 밟고 올라가서 소박을 꺼내서 물건을 내어주면서 그때 살았던 할머니의 이야기, 그 당시에 수박을 잘라 먹었던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집을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 별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가족들에게는 참 의미 깊은 일이고,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후손이 기억해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기록자 입장에서는 이 또한 기록으로 남기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진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전통 한지 위에 전통 한옥을 인화를 하여서 독자에게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지에 인화를 해서 보여주고, 문종이잖아요. 한지는 문종이기 때문에 우리 한옥하고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른 사진 소재보다는. 그래서 저는 한지를 이용해서 프린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지가 천년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다 프린트를 한다면 내 사진이 1000년 가지 않을까? 이게 보선당 낙선제예요. 낙선제인데 보선당은 헌종 임금의 호예요. 헌종 임금의 호고, 일반 민가의 한옥과 달리 궁궐 속의 한옥은 굉장히 화려해요. 궁궐 속의 한옥은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궁궐 속의 한옥을 비교 대상으로 새로 책을 발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곳은 제가 10년 동안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서, 한 달 전에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촬영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한 달 전에 신청을 하다 보니 이때쯤이면 꽃이 피겠지 하고 신청을 했는데 꽃이 다 지고, 이때쯤 되면
눈이 오겠지. 봄이 되고 어떤 날은 눈이 안 오겠지 했는데 눈이 오고 내부 사진 찍고 싶어서 그렇게 신청했는데 내부 사진 못 찍고 10년 동안 신청해서 한 번 찍었어요. 한 번. 너무 힘들게. 제발 내부 사진 한 번만 찍게 해주세요. 10년 동안 청원해서 딱 한 번 찍은 내부 사진.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모아서 궁궐 속의 한옥, 우리는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궁궐 속의 한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